네, 동쇼가 구간 왔습니다. 8시 57분 정도 됐고요. 그래서 3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는 동쇼가 구간입니다. 지금 미국의 야간 선물이 약세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지난주 후반의 미증시의 분위기까지 함께 좀 반영이 되는 모습이죠. 코스피부터 보시죠. 코스피 지수는 0.2% 정도 하락으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깊은 낙폭은 아니지만은 오늘 밀리게 되면 닷새 연속해서 하락하게 되는 겁니다. 현재 5포인트 정도 내주면서 2639.35포인트, 2640선대 이탈하면서 출발할 예정입니다. 직전 저점이 2615포인트입니다. 밴드 하단까지 거의 다 와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엔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닥이 낙폭이 좀 더 깊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0.68%의 하락 움직임으로 878.22포인트 정도 선. 지난주 후반에도 이 코스닥의 낙폭이 상당히 좀 깊었었는데 성장주 위주로의 약세 움직임 두드러지면서 이쪽 코스닥 지수 조금 더 깊은 낙폭 보여주면서 출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종목별로의 흐름입니다. 오늘 확실히 하락 출발하려는 종목군들이 좀 더 많은 상황이고요. 개별 뉴스 아는 몇몇 종목군들만 그 틈새 시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공통분모 찾기가 쉽지는 않은데 오늘 육계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곡물, 비료, 사료, 에그플레이션 관련된 종목군들은 그 중에서도 약간은 온도 차이가 있는데요. 그래도 대체적으로 이쪽으로 좋습니다. 여러 가지 재료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현재 시간으로 9일입니다. 러시아 쪽에서는 이제 전승기념일을 앞두고서 전면전을 선포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기로에 서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곡물 가격 더 오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내일이 이제 새 정부 출범이 되는데요. 이를 앞두고서 최근 들어서 내각을 꾸리는 그런 청문회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여기서 어떤 얘기하는지도 시장의 재료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후반이었는데요. 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이 청문회가 있었고 거기에서 농업 경영 안정화를 위해서 5조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겠다. 이런 얘기들도 아무래도 곡물, 비료, 사료 관련된 종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많이 큽니다. 지금 6% 정도의 플러스권, 하림이라든지 동우팜투테이블 이쪽으로 플러스권 강하게 좀 잡히고 있고요. 현대사료도 4% 정도 오름세로 출발 대기하고 있고 그리고 THQ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 외에 지금 대체적으로 이런 곡물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플러스권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점 체크해 볼 수가 있고요. 이 THQ라는 종목이 지난주 후반에도 상한가를 기록했었는데 사실 이렇다 할 내용이 확인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이 전환사채 발행을 했었고요. 이 전환사채 받아가는 쪽이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5월 9일 월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문이 활짝 열렸고요. 어찌 보면은 5월달 오늘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난주에는 징검다리 연휴로 인해서 약간은 어수선한 모습 그리고 월 초에는 중국과 일본이 돌아가면서 휴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 온전하게 아시아 증시의 문을 열고 또 이런 FOMC의 재료가 반영되는 시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늘 주요 일정으로 보자면은요, 지난주 후반에 홍콩 증시를 비롯해서 중국 쪽이 급락을 했었는데, 홍콩 증시는 오늘 건국 기념일로 인해서 휴장입니다. 그 외에 상해라든지 심천 정상 개장하고요. 그리고 일본도 오늘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 쪽에서 오전에 4월 무역 수지가 발표됩니다. 대체적으로 일정들이 아시아 증시 쪽에 몰려 있다라는 점 특징으로 보이고 또 지난주 후반에 항저우 아시안 게임 연기가 중국 지역에서 발표가 됐죠. 우리 증시 장 마칠 즈음에 나왔던 속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여파들도 함께 체크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면 오늘 장 하나씩 보시죠. 현재 코스피 코스닥 나란히 밀립니다. 낙폭은 0.5% 안팎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부터 보시면은요, 전고일 대비로는 0.37% 마이너스 2634.62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닷새 연속해서 밀리는데 지난주 금요일 정도의 가파른 낙폭은 아니고요. 계속해서 약간 밀려 내려가는 정도, 이 정도 수준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은 0.58%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80선 언저리고요. 현재 879.07포인트 정도 선 기록하면서 코스닥 지수 3거래를 연속해서 밀려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3월달 저점 수준까지 하락한 흐름 보여주고 있네요.
이어서 수급주 차별 동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도, 코스피 코스닥 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시면은 외국인들 매도 물량이 123억 원, 그리고 기관 쪽에서 300억 가깝게 팔고 있습니다. 금요일하고 이 포지션 동일하네요. 그리고 개인 쪽에서 400억 정도 받아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은 벌써 3거래일 연속해서 쌍끌이 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100억 팔고 기관 쪽에서 9억 정도의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 112억 원 매수 우위 포지션입니다. 다음은 프로그램 동향 넘어가겠습니다. 쌍끌이 매도여가지고 프로그램을 활용한 매도 물량도 꽤 많은데요. 거래소에서는 233억 정도 되고요. 코스닥에서는 90억 정도 프로그램 순매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업종 넘어가겠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낙폭이 가장 깊은 섹터부터 보시죠. 오늘장 섬유의복 섹터 1.88% 하락하면서 가장 큰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성 종목을 쭉 봤을 때 급락은 없고요. FNF가 한 3% 정도 밀려가지고 현재 업종지수 하락 움직임 나타납니다. 앞서서 항저우 아시안게임 연기됐다. 그리고 더욱더 좀 이상하게 이런 전 세계인의 시선이 쏠리는 이유는 중국에서 이유를 밝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국 내부의 코로나 상황이 정말 안 좋은가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FNF 중국 쪽의 비중 높죠. 그리고 서비스업 섹터, 운수, 창고, 비금속, 광물 섹터, 종이 목재 순으로 약세권 내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버티는 섹터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업종 하락은 아니고요. 그나마 나은 쪽이 의료정밀이 있는데 업종지수 1% 정도 오르고 너무나도 명확하게 원전입니다. 우진이 지금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한 종목이 업종지수의 상승을 이끌어주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통신 섹터 그리고 전기가스 정도 보합권 정도를 지키는 모습이고요. 나머지는 별로 안 좋습니다. 지금 의료정밀만이 확실하게 상승 섹터고 나머지는 대체로 보합권 정도에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들이 다수 있습니다. 이번엔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총 상위주들도 뭐 별다른 흐름을 나타내질 않습니다. 대체로 밀려 내려가고 있는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버티는 종목군들이 있어서 체크하자면은 SK 하이닉스, 강보합권 정도, 삼성 바이오로직스, 네이버, 현대차 이 정도가 강보합권 현재 상승부를 유지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밀리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1% 넘게 크게 하락하는 종목도 없습니다. 이번엔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도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죠. 1위부터 10위까지 대부분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CJ ENM이라든지 HLB 그리고 펄어비스 정도 보합권 지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가총액 1위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는 오늘 권리락인데요. 이 종목이 한 2.4% 정도 하락하면서 톱10 가운데서는 낙폭이 가장 깊은 종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은 상승 종목이 566개 종목밖에 안 되고요. 하락 종목은 1,548개 종목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9시 5분 5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10분의 승부사 시작합니다. 과연 오늘 장에서 상승 특징 어떤 종목을 보고 계실지 먼저 이광무 전문가님부터 알려주시죠. 일단 닭고기 관련된 종목들 강하고요. 할인 다시 한번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난주 후반대까지 해서 이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이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또 이 육계 관련된 종목들까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까지 사료 가격 또 곡물 가격 인상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 단가 인상, 마진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닭고기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이 좀 강하고요. 하림이 지금 12%대 진행이 되고 있고 마니커가 8%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마니커 FNG, 동우 팜투데이 와 같은 관련된 닭고기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최근에 와서 리오프닝 효과도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외모적인 부분들을 좀 가꾸다 보니까 닭가슴살 수요에 대한 부분들, 닭가슴살 가격까지 올랐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닭고기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들 다시 한번 또 판가 인상에 대한 내용들 때문에 오르고 있다라고 이야기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6개주로 봤습니다. 다음 최원재 전문가님. 네. 오늘 극장 관련주는 보고 있는데요. 지금 주말에 뭐 놀이공원 이런 쪽에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모였다. 뭐 그런 기사는 접해보셨을 겁니다. 오늘 지금 콘텐츠리 중앙이 지금 1,900원 오른, 4% 지금 상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CJ CGV도 오늘 지금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강보합권인데 역시 앞으로 계속적으로 리오프닝 관련 이쪽으로 뭐 그런 사람이 좀 몰릴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뭐 극장에서 사람이 많이 모이고 그럼 실적 개선은 더 늘어날 것이고 그동안의 취식도 뭐 금지됐던 게 이제 다 풀렸으니까 역시 뭐 팝콘 매출이 늘어나면은 실적에도 계속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극장주 봤습니다. 다음 이광우 전문가님. 오늘 우진 종목이 장 초반 때부터 상당히 강했었죠. 뭐 우진에 대한 포인트는 우리가 이제 원전에 대한 이 뉴스도 있겠지만은 그 안에서도 SMR이라는 내용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사실 이제 다른 한신기계에서부터 해서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그러니까 그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강했었는데 상대적으로 우진이 종목들은 큰 움직임이 나오진 않았었습니다. 그 때문에 아마도 이 차기 종목에 대한 이 종목 발굴에 우진 종목이 좀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진 같은 경우에는 SMR에서 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이 사업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움직임이 좀 크다라고 할 수 있겠고, 저는 오늘 위치까지는 좀 단기적인 상승이 좀 크게 진행된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는데, 앞으로 좀 이 단기적으로 했을 때는 13,000 라인대에 대한 지지선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저는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이 종목은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라인대는 2만 원 선까지도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찍이 광기광풍에서 제가 우진 종목을 좀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SMR 사업에서 오르지 않은 이 원전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이야기 들어왔었는데, 이 종목이 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라는 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최현주 전문가님 별이 울렸죠? 네, 방산 관련주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뭐 시장 어려운 와중에서 또 어떻게 보면 시장은 좀 역행하는 거죠. 시장이 안 좋으면 또 올라가고 뭐 그러고 있는데, LIG 넥슨이 지금 1.1% 상승하고 있고, 한국항공우주가 지금 0.6%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반면에 오늘 지금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여전히 뭐 전쟁에 대한 우려가 뭐 시장에 아직까지 남아 있는 만큼,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국방 예산을 점점 더 늘린다라는 뭐 소식이 지금 전해지고 있죠. 그렇게 본다면 무기 수출을 계속적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실적에 뭐 당연히 도움이 될 것이고,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 뭐 이런 쪽도 여전히 뭐 남아 있는 만큼 방산 관련주는 앞으로 실적 조금 더 계속적으로 좋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주가는 어느 정도 상당 부분 올라와 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여기서 추가 상승폭 10% 이상 뭐 여기서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조금 기다리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광우 전문가님. 네, 오늘 다시 재차 이 평화산업이 크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두 가지 포인트로 지켜보던 종목인데요. 첫 번째는 자동차 부품주로서 좀 지켜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수소 에너지 사업 때문에 보는 종목인데,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큰 움직임이 나왔었다가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금요일장에서도 이 평화산업 비롯해서 이 수소 관련된 종목들을 좀 언급을 했었는데, 오늘 단기적인 이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좀 지켜보자라고 얘기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평화산업 같은 경우에 오늘 현재 지금 6%대 진행이 되면서 1950원 라인대, 이 라인대를 돌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직전에 움직임이 나왔었던 박스권의 상단 위치기도 했었던 위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했을 때는 지난주 금요일과 같은 큰 폭의 상승세는 조금 기대하기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은, 오늘 현재 위치까지 올라왔을 때 추가적으로 이제 1900원 라인대를 계속해서 돌파하기 위해서 준비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수소 산업에 대한 내용들이 사실 새 정부의 또 신성장 육성 정책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수소 관련된 내용들도 좀 여러분들이 좀 차곡차곡 리스트업 하자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최현주 전문가님. 네, 유가 관련주 좀 보고 있는데, 제가 뭐 오전에 체크 포인트를 통해서 유가 움직임 이번 주 한번 좀 체크 좀 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S-오일이 지금 1%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에너비스는 지금 보합권, 흥구석유가 지금 이것도 역시 강보합권이고요. 한국석유도 지금 한 1.5%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뭐 유가에 관해서는 뭐 이 네 종목 정도를 지금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역시 S-오일은 실적이 계속적으로 받쳐준다. 지금 싱가포르 정제마진이 지금 손익분기점이 4에서 5달러인데 그걸 훌쩍 넘어가지고 지금 거의 뭐 13달러, 14달러 뭐 이렇게 육박하고 있어가지고, 물론 뭐 계속적으로 정제마진에 지금 피크아웃 우려는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지만은 뭐 유가 강세가 계속 된다면은 어느 정도 지금 고유가가 뭐 100달러 이상에서 계속적으로 박스권을 움직인다면 정제마진은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뭐 그렇다고 본다면은 S-오일의 실적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좀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광우 전문가님. 네, 인터넷 기업이기도 한데요. 이루원 종목이 좀 강합니다.
지금 이 종목은 지난주 후반대부터 해서 강하게 시작을 했었는데 오늘 위치에서는 조금은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일봉상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장기 이평선에 걸쳐 있는 위치다 보니까 오늘 단기적으로 했을 때 아침 접근은 좀 유효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미 이제 주가가 좀 시세를 보이고 난 다음에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신규 접근은 좀 무리하다, 어렵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인터넷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사실 인수위를 통해서 네트워크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좀 여러 가지 통신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을 때 같이 움직였던 종목이고요. 일찍이 오파스넷 같은 종목들이 좀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 이루온까지 움직임이 좀 확산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루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주 후반대에 5G 관련된 내용들이 좀 움직임이 나왔을 때 그 시점에서도 같이 움직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5G 관련된 종목의 수혜주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이루원이 좀 네트워크 관련해서 좀 아직 알려지지 않은 내용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했을 때는 오늘은 좀 아침 초반대 그러니까 시초가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부터 접근하는 거는 조금은 부담스럽다라고 얘기 드리겠고요. 그동안에 지난주 후반부터 접근했었던 분들은 오늘이 좀 차익 실현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원주 전문가님. 네, 최원주 전문가님 예. 어떤 종목 보셨어요? 오늘 5G 관련 움직임들이 좀 괜찮습니다. 뭐 지난주에도 뭐 좋은 소식이 이어졌는데 뭐 주가는 강세를 지키지 못하고 뭐 순간적인 뉴스에 뭐 강세를 나타내고 그 이후에 한 이틀 동안 좀 소폭 하락을 했는데 오늘 HFR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약 4%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 이노와이어리스도 지금 1.5% 상승, RFHIC도 지금 1%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뭐 KMW도 지금 강세입니다. 0.6% 상승. 서진 시스템도 지금 한 1.5% 상승. 여전히 뭐 시장에서는 뭐 계속적으로 어떤 뉴스가 기존에 좋은 뉴스가 나왔던 게 조금 쉬어갔지만은 다시 한번 또 재반영되는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고요. 5G 관련주들은 올해는 그래도 뭐 HFR이야 작년에 워낙 투자자들한테 많은 이익을 안겨줬지만은 나머지 5G 종목들은 좀 부진했던 만큼 올해는 그래도 뭐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끝나가는 국면이다. 그러면 5G 공사는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인 만큼 결국 뭐 인프라 투자랑 같이 좀 봐야 된다. 그래서 올해는 뭐 작년보다는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광훈 전문가님. 네,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가 약보합권이거든요. 마이너스 1.18 정도이고 코스닥이 조금 깊은 조정이긴 한데 생각보다는 지수 대비해서 종목들 움직임들이 좀 상당히 답답합니다. 이 때문에 일단 테마주 좀 정책주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좋은데 토탈소프트가 지금 정치 인맥주로 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지난주 금요일장에서도 좀 큰 급등세를 보였는데 오늘까지 연속적인 급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새로운 거래량이 유입되면서 급등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단기적인 이슈 부분들이 좀 크게 유입되고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일단 토탈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에서는 8,500원 라인대가 좀 중요해 보이고요. 이 라인대가 이탈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좀 장중 변동성이 계속 변동성이 계속 살아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됩니다. 일단은 개별주, 좀 정책주, 테마주 위주로 해서 오늘 아침장이 좀 진행되고 있다는 점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더 빠르게 10분이 갔습니다. 체크해드린 종목군으로는 먼저 곡물, 비료, 사료 쪽에서는 육계 쪽이 가장 두드러지는 탄력 보여주고 있어서 이쪽 짚어봤고요. 리오프닝 쪽에서는 극장 관련주 봤습니다. 정책적으로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방산이라든지 유가 관련된 종목, 그리고 개별적인 종목군들 좀 나왔고요. 5G 관련해서도 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다가 정치, 인맥주, 뭐 정책 관련된 종목까지 이 두 분이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10분의 승부사였습니다. 대체적으로는 6월 1일 한 달도 이제 채 남지 않았는데 지방선거죠. 게다가 지난 주말에 이 핫 이슈라고 해야 될까요? 이재명 지금 상임 고문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바로 지금 대선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방선거 나서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안철수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지금 출사표를 던진 상황이고요. 여기에다가 한동훈 후보자 오늘 청문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 지금 정치 테마주들로 엮이면서 강세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 정책적으로 상당히 좀 관심이 많은 상황인데 방산주 한번 보겠습니다. 특히나 요즘 들어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쪽뿐만 아니라 일본도 좀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헌법을 개정해서까지 이 나라의 공격력을 키우겠다, 군비 증강을 하고 국방력을 키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지금 반일 감정이 상당한 상황 속에서 이런 분위기가 우리로서는 달갑지는 않을 텐데요. 각국에서 앞다퉈서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모습 속에서 오늘 장에서도 우주항공이라든지 방사는 워낙에 좀 교집합이 있으니까요. 이쪽부터 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최현주 전문가님, 방산 섹터 어떤 시각으로 좀 보고 계세요? 방산 섹터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전 세계적인 군비 증강 움직임이 있죠. 지금 그동안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기 전에는 전 세계적인 어떻게 보면은 화해 평화 이쪽으로 갔는데 지금은 군비를 좀 증강하는 모습. 수출 업체들에게는 방산 업체들에게는 여전히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업체야 가성비가 워낙 좋기 때문에 방산 업체들 같은 경우에 무기기 같은 경우 수출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그런 식의 리포트 뉴스는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LIG 넥스원이라든가 한국항공우주, 강세고 지금 오늘 소형주들도 강세입니다. 빅텍하고 스펙코드 약 3%대의 강세. 시장이 어려우면은 이쪽으로 좀 그동안에는 조금 어떻게 보면 방사는 좀 어떻게 시장 분위기와는 좀 역행하는 반대로 가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오늘 지금 강세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었고요. 저는 이쪽의 편입은 올해 내내 괜찮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정 받을 때 좀 사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빅텍이나 스펙코 오늘 굉장히 좀 강한데 저는 지금 박스권 상단 탈피하려는 움직임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수용주 쪽으로는 그렇게 본다면은 접근해봐도 무방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홀딩을 하면서 수익 극대화를 해도 괜찮을 만한 섹터다. 방산주에 대한 의견 주셨네요. 다음은 5G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주 후반부터 좀 분위기 어수선한 가운데서도 어느 정도 연속성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벌써 4거래를 연속해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사실 지난주 후반에 삼성전자에서 이 대규모의 이 5G 통신 장비 수주 소식이 나왔을 때 윗꼬리가 달려가지고 과연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회의론도 있었는데 그래도 시장 대비로는 선방해주면서 양호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 OE솔루션도 3%대, 솔리드라든지 대한광통신, 이노와이어리스, 서진시스템 다 플러스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5G가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이광우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그동안은 이제 상당한 시간 동안 시장에 소외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삼성전자의 수주 기점으로 해서 5G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다시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편입니다. 사실 그동안에 5G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선호도가 높진 않았습니다. 저 역시도 굳이 5G를 지금부터 라고 이야기를 들어왔지만은 그동안에 좀 많은 시간 동안에 쉬었기 때문에 이제는 5G 관련된 종목들을 챙겨볼 때는 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주요 정부에서 경기 부양 정책을 준비를 하고 있는 때입니다. 중국에서도 미국에서도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좀 크게 진행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통신 산업에 대한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했을 때 5G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이 선택도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요. 일단 대표적으로 했을 때는 저는 국내 5G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보급보다 해외,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북미 지역으로의 5G에 대한 협력이 될 수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으로 했을 때는 KMW, 삼성전자의 협력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 때문에 OE솔루션, 에이스테크, RFHIC, 서진시스템 관련된 종목들이 모두 다 괜찮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5G 움직임이 나왔을 때 가장 큰 등락이 나왔던 종목은요, 다산 네트워크스, 솔리드와 같은 종목들인데, 사실 저는 최선수로 좀 종목을 준비한다라면은 OE솔루션이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OE솔루션이 현재 3%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큰 윗꼬리가 나왔다가 다시 재차 자리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때문에 저는 충분히 최근에 움직였던 하방 지지는 확인했다라고 생각이 됐고요. 오랜 시간 동안에 주가가 좀 추세에 밀렸었기 때문에 이제는 충분히 바닥을 짚고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최선호 종목은 OE솔루션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5G 관련주 가운데서도 OE솔루션 토픽으로 제시를 해주셨어요. 다음은 유가 관련된 종목 보겠습니다. 유가 보통 얘기 나오면은 중앙에너비스라든지 석유 도소매가 좀 세게 움직였는데 오늘은 이쪽
대형주 쪽에 S-오일이라든지 GS 이들 종목도 시장 대비로는 상당히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오일이 1.3%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면서 차트가 우리 증시 모습과는 사뭇 좀 다릅니다. S-오일은 우상향을 잘 만들어가고 있고요. GS가 이달 들어서 상당히 좀 탄력적이네요. 보통은 이 정유 삼총사 가운데서 가장 무거운 종목이었는데 벌써 이달 들어서 12%나 올랐습니다. 다수 연속해서 GS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SK이노베이션은 묶기가 살짝 이제는 좀 애매해졌는데 현재 시세는 1% 정도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네요. SK이노베이션까지 플러스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온 소식에 따르면은 이제 가스관을 뭐 막고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는데 러시아산 원유하고 가스에 대해서 수입 중단하는데 G7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원자재 가격이 오르지 않을까라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상품 시장에서는 천연가스는 오르는데 국제유가는 바로 반응은 없습니다. 일단은 한 110달러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유 관련된 종목 보겠습니다. 최현주 전문가님 의견 주시죠. 네,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S-오일하고 GS,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까지 대형주의 흐름이 오히려 중앙에너비스, 한국석유, 홍보석유보다 움직임이 좋습니다. 조금 실적 베이스를 좀 깔고 가는 게 아닌가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좀 전에 앵커님께서 얘기했듯이 EU발 유가 불안이 조금 재점화될 가능성이 있다 해가지고 좀 있어가지고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박스권 상단에 와 있는데 지금 돌파 가능성도 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유가 움직임 좀 체크해 보셔야 되는데 지금 GS 움직임 좀 상당히 지금 가파릅니다. GS 움직임. 지금 여기서 지금 저는 물론 대형주에서 안정감은 있는데 추격 매수 이런 것보다는 조금 주가 좀 하락하면은 역시 펀더멘탈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접근해봐도 괜찮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하지만 대신 여기서 큰 폭의 어떻게 보면 목표 수익률을 가져가기보다는 조금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차라리 접근하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원전 쪽 보겠습니다. 원전이 우진 같은 종목은 좋긴 한데 워낙에 한 섹터 내에서 온도차가 크게 벌어져 있어서 이 부분에 착안해서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신기계라든지 서전기전 이쪽으로 낙폭이 깊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신기계 11%대 지금 정적 VI도 발동이 됐고요. 그리고 서전기전도 한 6% 정도 밀립니다. 앞서서 SMR 때문이다라고 먼저 결론을 지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원전이라고 아무거나 잡아서 수익을 낼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이시죠, 이광우 전문가님? 일단은 원전 관련된 종목들은 이 현 정부의 색깔을 좀 띄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바뀌는 새 정부에 대한 색깔을 띄고 있기 때문에 원전 관련된 종목들은 좀 변동성이 계속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이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중공업이 SMR 사업에 대한 이 수주 기대감이 좀 나왔었거든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실질적으로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SMR에 대한 역할이 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진과 같은 SMR에 좀 더 집중되어 있는 기업들을 좀 소개를 많이 드렸던 것이고요. 근데 오늘은 이 한신기계라든지 주요 종목들이 좀 큰 낙폭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동안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에 대한 포인트가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내일 윤석열 정부가 시작이 되게 되는데 그를 앞두고 이벤트 소멸이라고 좀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다만 오늘 좀 깊게 낙폭이 좀 커지게 된다면은 단발성의 좀 이 낙폭 과대 저가 매수세가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좀 급 변동이 클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원전 관련된 종목들을 일찌감치 접근하지 않았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투자 이 단기 대응에 좀 노하우가 깊지 않으신 분들은 접근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 원전에 대한 키워드를 좀 함께 가야겠다 하신 분들은 저는 오늘 자리에서는 좀 우진 종목을 선택하는 건 좀 어렵겠지만은 향후에 우진 종목이 좀 눌림목이 좀 나왔을 때 공략할 수 있는 종목으로 우진 종목을 보시는 게 좀 더 낫겠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쪽 의류 쪽 보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쪽에서의 매출 비중이 높은 의류주들의 오늘 약세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FNF가 8% 정도까지 밀립니다. 앞서서 섬유의복 섹터 밀리는 이유가 FNF 때문이다. 장초반에 한 3% 밀린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거의 9%에 육박하는 약세 흐름 띄면서 직전 저점 이탈하는 모습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FNF는 중국에서 MLB라든지 이쪽으로 매출 비중이 높아서 유명하죠. TBH
글로벌, 예전에 더 베이직 하우스입니다. TBH 글로벌. 이 종목도 중국 법인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일단은 낙폭이 한 7.5%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코로나 상황이 심상치 않은 상황 속에서 이 글로벌 이벤트까지 앞서서 올림픽은 어찌저찌해서 뭐 연기를 안 하고 진행을 했었는데 아시안 게임 같은 경우는 또 미루는 모습, 여기에다가 도시봉쇄 분위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쉽사리 잡히지 않는 모습인데요. 중국에서의 매출 비중 높은 종목군들은 계속해서 좀 조심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최원재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어제 그게 이제 금요일 이제 저녁에 우리나라 장 마감 후에 이제 나온 소식인데, 저도 이제 그 뉴스를 보고 중국 쪽에 매출 비중이 높은 종목들은 조금 충격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바라봤거든요. 오늘 뭐 충격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FNF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의 점유율이 굉장히 지금 높기 때문에 지금 거의 10% 가까이 지금 빠지고 있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뭐 FNF 같은 경우에는 뭐 주가가 그동안에 뭐 상당 부분 뭐 계속 고점에서 있었는데 뭐 작년 말서부터 이제 뭐 어느 정도 계속 하락을 하고 있죠. 이쪽의 움직임 계속적으로 좀 안 좋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러나 이제 뭐 OEM 업체인 한스실업하고 영업무역까지 오늘 뭐 3% 2%대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어가지고 이쪽까지 같이 영향을 받는 모습이고요. 지금 TBH 글로벌 지금 청바지 만드는 회사인데 지금 이쪽에 중국 시장에 역시 포지션이 좀 있다 보니까 좀 영향을 받는 모습. 그리고 이제 뭐 화장품 업체들도 오늘 안 좋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라든가 뭐 이쪽은 1% 하락, 그리고 코스모스 같은 경우에도 한 2% 정도 하락. 역시 중국 쪽에 포지션이 있는 쪽은 조금 당분간 좀 피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중국 쪽에 그러나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될 부분 역시 인프라 쪽만 가지고는 조금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진단키트 쭉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이 다른 종목이 다 밀려서 그런지 제자리만 지키고 있어도 상당히 좀 눈에 띄는 흐름인데요. SD바이오센서가 한 3%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PCL 15% 정도 상승세 띄고 있고요. 랩지노믹스 이 종목도 거의 5%가량의 상승 분위기를 보여주면서 실적 발표 즈음 되니까 이제 어느 정도 좀 바닥을 다지면서 주가 움직임이 오늘 같은 장에서 동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어떻게 해석해봐야 될까요? 아마 진단키트 안 보신 분들이 훨씬 더 많으셨을 텐데요. 포인트를 잘 잡아주신 것 같아요. 이제 이 진단키트 기업들에 대한 실적 발표가 나올 때쯤이다라고, 이 포인트가 제일 큰 것 같고요. 아마도 우리 시장에서는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을 이제는 더 이상 좀 들춰보지는 않고 있지만은, 특히나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는 방역 해제가 또 리오프닝이 좀 준비되는 과정에서는 진단키트 종목들은 안 보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외 수출이라든지 기업에 대한 실적은 상당히 좋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요. 물론 이제 그 좋았던 시점이 점차 감소될 거라고 예상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이제 최근에 와서 지난해 올해까지 했을 때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좋은 국면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미국에서 확진세가 다시 또 급증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미국 내에서는 다시 마스크 착용에 대한 부분들을 좀 염두하고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까지는 좀 영향되고 있지는 않지만은 글로벌적으로 주요 지역에서 다시 한번 이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이 코로나 확진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라면은 진단키트, 자가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가 좀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시즌에 맞춰서 좀 보여지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 관점에서는 주가의 위치가 높아서는 안 되겠죠. 낮은 위치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종목에 대한 선택은 굳이 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만약에 움직임이 나온다라면은 실적 베이스 때문에 일시적 그 현상에서 보여지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